여러분들이 지금 3학기면 그 12월 말일까지 내야 되는 게 계획서죠. 계획서. 논문 작성 계획서. 보통 이제 연구 계획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12월 말까지 내야 된다면 오늘이 11월 5일이니까 이제 2달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요걸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되느냐? 지금 써야 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걸 안 했다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 이 연구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 그 다음에 연구 배경, 그 다음에 연구 내용과 범위, 방법, 그 다음에 선행 연구 검토, 그 다음에 연구 결과, 기대 효과. 아직 연구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쓸 때는 뭘 두고 써요? 가설 두고 쓰잖아요. 과학적이라는 게 뭐예요? 가설을 두고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하고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고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쓰기 전이지만 그래도 대충 내가 이 연구하면 이런 결과 나오겠지 하는 게 있어요. 계획서에는 그거 쓰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연구해보니까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참고문헌 목록표도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아직 안 된 사람은 주제 정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논문들이나 자료들을 읽고 공부하고 정리할 거 아니에요. 저는 논문 쓸 때 제가 읽은 책이나 논문 자료 있죠. 그거 다 워드 쳐서 다 파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원래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필요한 부분 인용하려면 바로 파일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참고문헌 목록표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하겠다라는 것도 기간도 만들어야 돼요. 네. 제 목소리가 너무 큽니까? 좀 복잡하죠? 근데 요거 하는 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미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주제는 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정의할 거냐? 만약 저출산에 대해서 쓰겠다. 그러면 저출산이 무엇인지 정의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연구를 왜 하느냐? 그리고 이 연구를 해서 목적하는 바가 뭐냐? 그 다음에 내가 이 연구하면서 던지는 질문과 가설은 뭐냐? 그 다음에 내가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야 되는 자료는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대상과 범위, 방법, 시각은 어떻게 설정할 거냐?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양쪽 조사할 거냐, 질적 조사할 거냐? 뭐 이런 것들까지. 그 다음에 연구가 다루지 못하는 점은 뭐냐? 한계가 뭐냐? 이 연구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다음에 이 연구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비용은 어디까지 들 거냐? 까지도 미리 짐작해야 돼요. 이걸 넣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 방송대 거예요. 방송대 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좀 보입니까? 요게 이제 그 방송대 그 이러닝 학과 대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저기 쓰라고 하는 석사학위 청구 논문 작성 계획서예요. 요게 이러닝 학과에서는 이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소속된 학과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과에 문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목차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필요성과 목적, 배경, 연구 목적, 그 다음에 선행 연구 분석,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 결과와 기여도, 참고 문헌 이렇게 6개 쓰라고 돼 있죠. 한 13페이지 이렇게 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야지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그 1차 심사, 2차 심사, 지도교수 배정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게 하루 이틀 잡아서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요렇게 그 밑에다가 쓰는 거거든요. 이러닝 학과 대학원은 이래요. 방송대에서는. 근데 요 예시는 제가 따로 못 찾아서 제가 예전에 썼던 제 논문 있잖아요. 제가 학위 논문 냈을 때 썼던 거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썼던 고려대학교 대학원 건데요. 대체로 비슷비슷해요. 처음에는 목적이나 필요성 밝히고 내용과 범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 동향 배경 쓰라는데 이게 이제 선행 연구 검토예요. 그동안에 이 연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왔느냐 이거 쓰는 거고 결과와 기대 효과 써야 되고 참고문을 쓰고 연구 기간이나 일정 쓰는 거예요. 이게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리면 이게 제가 그 학위 논문 내기 전에 계획서라고 학교에 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목적과 필요성. 그래서 저기 배경이 이러한데 그래서 나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난 이 논문을 통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연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쓸 수 있는 선에서는 연구를 왜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정도는 써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 내용과 방법 범위를 밝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사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제를 정했다면 나보다 먼저 연구한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나 논문들. 사실은 이게 논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문의 그 절반은 자료조사고 자료조사는 결국 뭐냐? 다른 사람 논문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자기 논문도 잘 쓰는 겁니다.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구 결과와 기대 효과, 그 다음에 제가 읽고 정리한 참고 문헌, 그러니까 이게 논문, 학위 논문, 그 다음에 단행본, 그 다음에 번역서, 외서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구기간, 제가 2017년 8월에 그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됐거든요. 이걸 이제 그 전 겨울에, 그러니까 그 전해 2학기 있죠. 그때 냈던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초고를 쓰겠습니다. 4, 5월에 심사 받겠습니다. 6월, 7월에 논문 제출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나마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써서 12월 30일까지 학과에다가 내야 된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저도 13페이지 썼잖아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를 다 채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도 교수님이 보기에 이 학생이 논문 쓸 어느 정도 준비는 됐구나. 4학기가 논문 작성학기인데 그 4학기 동안에 쓸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이랄까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목차 작성 예시인데 이것도 제가 그 박사 때 썼던 목차예요. 학생분들의 그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썼는데 그 개요랑 크게 차이가 없죠. 그래서 서론에 문제 제기하고 선행 연구 검토하고 연구 시각 밝히고 연구 대상 밝히고 요게 학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과에서 최근에 나온 학위 논문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여러 편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구윤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스스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논문을 함부로 가지고 와서 내 것이냥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자료를 모아서 내가 필요하다, 내 주장의 근거로 삼겠다 그러면 뭘 해요? 인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용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인용 방식에 따라서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지키면 연구윤리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갖고 오는 것을 인용이라고 그러고 그 인용하는 방식을 주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석을 본문에 하면 내주고 밖으로 빼면 외주잖아요. 그렇죠? 위치에 따라서 내주, 외주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것도 무엇이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소속 학과에서 주로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대로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논문 유사도 검사라고 있어요. 결국 내가 쓴 논문이 혹시라도 표절 의혹에 걸리지는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논문 내기 전에 이거 판정을 받고 이걸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방송대는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본인이 자기가 쓴 논문을 스스로 이렇게 확인해도 돼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무료로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학술지 논문 낼 때는 이거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KCI라고 해서 학술지 인용 색인이라는 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보자면, 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트에서 로그인 다 하셔야 돼요. 다 무료로 다 하시면 돼요. 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논문 유사도 검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유사도 검사하는 곳이 나와요. 하는 방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PDF 파일 같은 경우에는 변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변환 좀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요청도 하고 파일 올린 다음에 결과가 나와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면 내가 다른 사람 논문과 얼마나 같은지가 확인이 다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요게 이제 제가 예전에 학술지 논문에 냈던 거 내기 전에 결과서를 받아서 함께 자료를 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사율이 8%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보통 20%가 안 되면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작년에 제가 이거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진건 소설가 맹세의 인간학 투고본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논문 투고했을 때 파일을 돌려본 겁니다. 이 기준은 5어절이에요. 5개의 어절이 얼마나 같으냐 유사하냐 이걸 보는 거고, 인용하거나 출처 표시 등이 걸리는 것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내리면 이렇게 결과가 떠요. 그러면 보통의 분들은 다 본인 스스로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인용을 하면 정당한 방식으로 인용하고 인용 표시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문장 유사율이 그냥 다 0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사율이 28%라고 뜬 게 있죠. 보입니까? 여기 보면. 그러면 여기 뭐가 같으냐? 1 들어가며 이게 소제목이에요. 그리고 이 논문의 목적은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이 논문의 이것과. 근데 보면 알겠지만 저자, 석형,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썼던 논문의 일부 구절이 같아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아이디어가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 우리가 서론 쓸 때 1 서론, 1 들어가며, 1 시작하며, 혹은 따로 소제목을 쓰든지, 이게 각자 개성인데, 저 같은 경우는 논문 쓸 때 항상 그 1장 제목은 들어가며라고 쓰고, 첫 문장은 이 논문의 목적은 뭐뭐 하는 데 있다. 항상 저는 문장을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아이디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서요.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이렇게 유사율이 이렇게 뜬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게 16%짜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건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런 게 확인이 다 돼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다 무료고 횟수에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KCI 같은 데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논문 쓰기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과 쓰기 전까지 계획하기 단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2시간이 좀 이렇게 지났는데, 구체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더 안내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제가 속한 분야 외에는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쓸 때 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중요하니까 거듭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쓰겠다고 마음 먹고 쓰면 통과된다. 거의 다 그래요. 이거는 부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오늘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요 2가지 정도면 오늘 2시간 내용의 요약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제 수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